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홍정욱에 대해서 5번째인가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홍정욱이 일주일 전에 가슴이 부르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정치를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이걸 찍는 시간이 1월 13일입니다. 1월 14일 날 홍정욱의 제2편 저서 50이라는 책을 50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는데요. 언제 방송할지 모르는 방송입니다. 홍정욱이 오늘 조선일보의 곽아람이라는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서울시장을 출마 안 한다. 지금은 나 자신과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헤드라인을 띄웠는데요. 그러면은 서울시장을 출마 안 하면은 대권은 내년에 대선은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이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에세이를 계속 내는 거 보면은 침잠의 시대, 즉 반성과 성찰, 그 다음에 자기 개발과 도전을 위한 에세이를 계속 내는데요. 남성으로서 계속 에세이를 내며 도전 의지를 밝히는 것은 야성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뷰 과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야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책의 마침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인생의 위대한 비밀은 내 인생에 투여된 독특하고 엄밀한 비전을 읽어내는 것이다.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극소수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따옴표를 찍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을 여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책머리에 적혀 있었다. 이렇게 되죠. 마침표가 아니라 따옴표를 찍었다. 계속 나온다는 소리죠. 계속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겠다는 소리인데 이 사람이 상당한 지식인이죠. 그죠? 중학교 때 혈혈단신으로 케네디를 쫓아 하버드를 갔다가 입성을 하고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뭐 한국에 와서 한 행동은 뭐 헤럴드 경제를 갖다가 인수하고 또 뭐 올가니자 그러죠. 올가니카라는 유기농 채식주의자로 변했고 유기농 사업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다루고 이런 동영상을 계속 찍고 또 기자들이 왜 홍정욱에 대한 인터뷰를 따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새로운 시대, 미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썩지 않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홀로 반성과 성찰과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한민국 국민은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정욱이가 총선이나 서울시장이나 대선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홍정욱이가 오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서울시장을 출마 안 한다. 홍정욱이가 그동안 에세이를 계속 내고 언론에서 회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손짓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나는 서울시장은 접는다. 그런데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권은 저는 대권에서 국민의 부름이나 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권 주자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홍정욱을 불러낼 것이라고 봐요. 이 홍정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치 공학을 갖다가 들이대는 것은 좀 무지몽매한 일이죠. 고고TV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에서 나경원, 오세훈이 출마가 됐고 그러면은 원희룡은 전혀 존재감이 없고
그 다음에 홍사리는 홍준표는 극혐의 이미지 때문에 일반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럼 나머지 남는 사람은 현재 5명 토령 중에서 유승민만 남는데 유승민 또한 참모형이지 돌격형이나 리더형은 아니었다. 그래서 유승민이가 경제 전문가면서 개혁 보수라 그래도 과연 보수 쪽에서 전 국민이 유승민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죠. 그렇지 않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예상인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서울시장을 국민의힘 보수 주류가 중도까지 확장해서 진보까지 끌어들여서 승리를 이룬 다음에 대권 주자는 누구로 갈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기존의 오잠룡이나 또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대입되기 시작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홍정욱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방송하는데요. 정치를 왜 하냐고. 가슴이 부르는 소리가 없다. 7막 7장의 50대 버전이 7막 7장이 50대 버전이 두 번째 지어서 50이 아닌가 이렇게 물었더니 집념의 목표가 달라졌다. 나는 홍정욱의 말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해 9월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계 복귀설이 돈다. 그런 기대는 한편으론 감사하지만은 나는 사업이건 정치건 가슴의 소리가 들리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앞뒤 안 보고 뛰어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죠? 실패를 하더라도 목표가 확실히 생기면은 반드시 나는 성취를 위해서 도전한다. 그런 말 수시로 하죠. 이런 것들이 자기 개인의 그 성취 효과, 개인의 그 뭐라 그럽니까? 개인의 발전, 개인의 완성에 의해 가지고 성찰을 하는 경우일지 있지만은 홍정욱은 남자다. 그리고 정치 맛을 봤고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2개의 기업도 경영해 봤고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각인돼 있다. 그러면 홍정욱은 말려도 앞뒤 보지 않고 뛰어든다는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나는 정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홍정욱이 하는 말은 국민들이 불러준다면 점점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책 50을 내일 출간하는데 이 출간이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아니다. 정치책도 아니고 출사표도 아니다. 나는 2008년 출마했을 때 한나라당은 나를 공천 다 떨어뜨리고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곳에서 보냈지만 나는 결국 승리했다. 내 가슴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해도 뛰어들 것이다. 내가 지금 서울시장을 불출마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 가슴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아주 난장판이 되고 있죠. 안철수의 돌출로 또 오세훈 나경원의 출마로 홍정욱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일반 지식인들을 이럴진데 홍정욱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홍정욱이라는 친구는 정치 공학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사고, 상식적인 삶, 양식과 양심이 울리는 사회를 아마 원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서울시장을 출마 안 한다. 그리고 딸의 문제가 있죠. 큰딸의 문제가. 딸이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게 최상의 반성이라 생각하며 부모로서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금 나오면은 문바의 덕세에 의해서 심각하게 딸의 문제와 홍정욱이가 난탈당하겠죠. 그게 아직까지 불안하다. 그러면은 문씨족이나 또는 문바들이
또는 문재인 정권의 난정이 국민들한테 더 크게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더 크게 국민들이 문재인의 난정을 칠 때 그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기가 50줄에 들었었지만 여전히 나이 50이에요. 이제 절반의 성공이란 대부분은 구차한 변명이다. 치열함과 성공이 있어야 한다. 하나뿐인 인생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력과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성공이다. 현자가 되고 싶은가 철학자가 되고 싶은가?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홍정우와 같이 사회적인 활동이 크게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정치권으로 나와서 자기의 포부를 성취하려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10대 때부터 나한테 자신을 괴롭혀온 불안이 있었고 강박이 있었고 우울이 있었고 불면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극복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겨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새로운 도전만 하다 보니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이제 그와 맞닥뜨려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고 7시쯤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신문 읽고 명상한 후 이 순간을 감사한 일에 3가지를 꼭 찾아내서 잘 잤다, 나쁜 꿈 꾸지 않았다, 날씨가 맑다, 딸 얼굴을 봤다 등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찾아 적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는다. 돌을 닦고 있다. 돌을 닦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10대 때 강박이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우울도 있었고 불면도 있었어요. 그죠?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성적이 떨어질까 성적을 따라잡을까 또는 부모와의 갈등 다 있어요. 사회와의 갈등.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돌을 닦으려고 그러나 이 사람이 지난 9월에 서울 보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2012년 국회를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정치 복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선거 때마다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회사를 매각하고 소셜미디어를 그만둬도 소셜미디어를 시작을 해도 글을 써도 책을 써도 정계 복귀설이 돈다. 그런 기대는 한편 감사하지만은 나는 정치건 사업이건 가슴의 소리가 들리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앞뒤 안 보고 뛰어든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가슴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곧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7막 7장은 청년으로서의 멈추지 않는 책을 쓴 책이라면 삶을 위해 쓴 책이라면 50이란 책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소명을 찾기 위한 여정에 대해 쓰고 싶었다. 지금 이거 출판은 50이라는 책을 나의 50 되면서 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죠? 한 발 앞서가는 거죠. 50을 살아보고 나의 50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에 들어가면서 50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죠? 7막 7장을 쓸 때 이 친구가 나이가 20대 초였죠? 그렇죠? 저도 그 당시 그걸 대충 읽어봤는데 대단한 명문장이에요. 젊은 애가. 근데 왜 50이라는 책을 지금 두 번째 책을 썼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물론 자기의 연마 과정이고 자기의 완성 과정이지만은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게 책을 통해서 그죠? 자기를 알리죠. 소명이 뭔가 하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소명이 뭔가? 그럼 50이라는 삶의 소명을 찾기 위한 것이라 그러는데 당신의 소명은 뭔가? 홍정우가 대답하기를 아직 못 찾았다. 아쉽게도 아직 못 찾았다. 하고 싶은 일이나 만족스러운 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져 있는 엄밀하고 독특한 비전이라고 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한 것, 극소수만 발견하는 위대한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내 좌우명대로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다가갈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책은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한 유한한 실망, 그러나 아직 소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유일한 희망을 담으려 했다. 이 친구의 그 홍정욱이가 대단히 좋은 명문가죠. 아버지 남궁은 또 외가 쪽, 처가 쪽 굉장히 명문가인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말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아직까지 못 찾았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한 게 정치 4년 하고, 그죠? 그 전에 그 헤럴드 경제도 하고, 또 뭐 지금 올가니가라는 유기농 사업도 하고, 또 고전 클래식을 싸게 출판하는 것도 하고, 큰 사업은 아닌데 그게 다 공통점이 있죠. 그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 근데 올가니가라는 게 뭐 처음에 그 첫해 그 매출액이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배, 8천만 원에 100배면 80억인가요? 1000배 뛰었다. 그럼 800억인데 큰 회사는 아니죠, 요새 같은 경우도. 고고TV가 2000년도에 그 매출액이 100억이었어요. 내 그때 사업할 적에. 1100만 불을 수출했으니까. 2000년도, 1999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더 크게 사업, 대기업 같이 또는 중견기업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나 나이는 아닐 것 같고 사업도 해왔고 그리고 계속 자기를 성찰시키면서 하는 과정이 정치를 들어왔다가 2008년도에 나갔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정치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이 격변하는 4차 혁명 미래 시대의 홍정욱은 5년 후에는 중년이 돼버리죠. 중장년이.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나올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러달라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은 집념의 대상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목표라 생각한다. 목표가 무엇이든 남이 먹은 밥에 배부르지 않는다. 치열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치열함의 끝은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정치적인 함의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 성찰과 이거 돛 닦으려고 그러는가? 돛 닦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남자가 사회하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 있죠.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절에 들어가든가 수사가 되든가 그럴 수뿐이 없어. 근데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애초에 정치적인 인간이어서 홍정욱은 케네디를 경모해서 나도 케네디 같은 사람이 되겠다. 케네디가 대통령 됐잖아요. 미합중국 대통령. 그래서 미국으로 중학교 2학년짜리가 혼자 날아간 거야. 혀를 단신. 집안에서 돈도 안 대줬어. 중학교 때부터 혼자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정치적인 인간이죠. 그죠? 지금 이 친구는 낚시를 하며 강태공 같이 낚시를 하며 기다리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대한민국 정치 현상이나 현재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라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 문재인과 더블당 중에서는 정치인이라는 놈들이 하나도 없고 보수 야권에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치꾼에 불과해. 그런 사람들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벌써 우리나라 정치는 바뀌고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선진형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정욱을 제기해서 방송하는 건데 보통 또래의 성공한 남자들이 새로운 걸 해야겠다는 강박을 느끼고 스스로 채울 게 필요하다 생각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남들이 하자는데 안 하느냐 하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홍정욱의 대답이 4년이나 해봤으면 그런 욕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로 정치가
나는 절대로 정치가 중년을 위기를 맞이한 사람에게 메달이나 훈장처럼 요구되는 직분이나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4년간 정치가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내 젊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다른 영역을 찾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정치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정말 큰 가슴의 소리가 들려야 하고 큰 사명감과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 게 없는데 할 일 없어서 여유 많아서 정치에 뛰어드는 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엄청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가슴이 부르지 않아서 서울시장은 출마 안 한다. 그러나 큰 가슴의 소리가 들리면은 정치에 뛰어든다. 대통령 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응? 이까지 듣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네요. 20분이 됐는데. 그러면은 과가람이란 기자가 또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가봤자 승산이 없으니 안 나가는 거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하고 비꼽니다. 유도신문을 하니까 홍정욱이가 나는 2008년 출마할 때도 공천 다 떨어뜨리고 보수 정당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있는 저 강북 노원구에다 박았다. 근데 나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14번, 13번이 내가 다 떨어지는 걸로 넣어놨는데 나는 이겼다. 나는 결국 승리했다. 내가 이번 선거에 나가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가슴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누가 뭐래도 아무리 사업이 성공 승산이 없다고 해도 할 거고 이 정도의 도전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 정치의 도전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해도 뛰어들 것이다. 그게 없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우세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전혀 따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사업과 정치에서 전혀 따져볼 생각이 없다. 핵심이죠. 지금 이 정치꾼들이 보면 정치 공학만 따져. 평론가들이나 정치 공학만 따져. 보고TV에 항상 말씀드리죠. 정치 공학을 배제한 방송이다. 그래서 정치 공학만 따지니까 공학적으로 나한테 자꾸 불리하냐 우세하냐를 따지는데 나는 그런 걸 따지는 성격이 아니고 그만둘 때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만둘 때도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듣고 그만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정치를 한다면은 전혀 유불리를 따져보지 않고 자기는 도전할 것이다. 정치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항상 여운을 남겨놓는 것은 정치한다는 소리고 정치권에서 준비를 해서 자기를 불러달라 하는 소리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국민이 결정합니다. 정치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홍정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사변적이에요. 사변적이고 현학적이는 않아요. 현학적이진 않고 똑똑함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사변적이고 계속 구도의 길을 가는 식으로 말을 하죠. 구도의 길을 돌을 닦는 식으로.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열등감도 있었고 불안하기도 했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친구가 언더독으로 나는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언더독이라는 것은 말이죠. 열등감의 표현이고 항상 지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사람. 언더독이라는 관념이 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언론에서 선거 때마다 나를 소환하고 지지층도 있지만 가장 큰 아이러니는 내가 정말 정치를 하려 했을 때는 나를 이리저리 굴리고 공천을 안 주려 했다. 빚진 사람이 없이 정말 버리는 카드로 쓰였던 그라 소신 있게 4년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었으나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은 기자 과가름이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쿠바산 시가를 물고 유기농 주소를 물고 유기농 주소를 물고 채식주의자면 좌파고 쿠바산 시가를 물고 재즈를 즐기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은 또 엘리트 코스를 받은 당신은 우파 아닌가?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혼재되어 있다.
당신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중도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홍정욱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픈 건 다 한다고 보면 되겠지. 시가도 물을 수 있고 유기농 채소도 물을 수 있고 그죠?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좌우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응? 만일에 정말 부자랑 귀족만 읽어야 하고 고전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고전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죠? 보급한 고전. 만일에 고전을 정말 부자랑 귀족만 읽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걱정 안 해야 우파적 사고라면은 나는 우파 가기 싫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취향을 감춰야 하고 기업인으로서 돈 벌고 일자리 만드는 걸 폄훼하는 게 좌파적 사고라면은 나는 좌파하기 싫다. 내가 봤을 때 진리는 늘 단순한 것 같다. 정치라는 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 그걸 위해 시장은 자유롭게 하고 외교는 유연하게 하고 교육은 공정하게 하며 문화는 다양하게 펼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 다름의 정도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좌냐 우냐 이런 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기계적 중도도 의미가 없다. 좌우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 기자가 묻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좌나 우나 중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정치 안 할 겁니다. 하면 끝나는데 계속 말을 이어가요.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좌우가 혼재되어 있으며 기계적 중도라는 건 특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좌우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미래 세대예요. 응? 이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유럽에서 나왔던 거예요. 유럽. 정치합니다. 정치하니까 고고티브이가 뭐 최소한 문재인이 물러나는 그날 2021년 3월 9일까지는 할 건데 계속 홍정욱을 밀을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긴 나레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